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5월 9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한 사실이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여권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준석의 장난질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MBC가 어제 저녁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경남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 공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발표 하루 전날 명태균 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한 명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M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전화가 왔다,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MBC는 이에 대해서 같은 날 명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다고 얘기한 윤 대통령의 육성과도 내용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윤 대통령과 통화 이후 해당 메시지를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명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MBC의 보도 내용이 무슨 결정적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했듯이 명태균의 전화를 받고 지나가는 말로 격려 차원에서 던졌던 말이고, 명태균 역시 검찰 조사에서 과장해서 말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입니다. 명태균의 변호사인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아무 맥락 없이 이준석에게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러니까 2022년 5월 9일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던 그날입니다. 그날 새벽 2시경에 이준석이 먼저 명태균에게 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당선인이죠. 윤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이런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략 공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경선을 실시하라고 했다고 하니 빨리 알아보라, 이런 식의 문자였던 것입니다. 맥락상으로 보면 이준석도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삐끗할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지, 하여튼 이준석이 명태균을 뒤에서 조종해서 윤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김영선 예비후보 캠프에 있던 명 씨가 그날 오전 10시경에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 해당 통화 녹음이 바로 민주당이 폭로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가 SNS를 통해 주장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이준석이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을 콕 찍어서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영선을 경선을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명태균에게 전한 것이 통화의 화근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당 일정상 다음 날인 2022년 5월 10일 9시경에 보궐선거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선 자체는 이미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준석은 명태균에게 그런 문자를, 그것도 새벽같이 그런 문자를 보내서 명태균을 움직이게 했을까, 이런 점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준석 본인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공천 결과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루 전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서 결국 명태균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연락을 하게 하고 또 녹음까지 하게 만든 것인지 참으로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또 전략공천은 경선과 달라서 당대표의 권한이, 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하죠. 사실상 당대표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일인데, 그래서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본인이었을 건데, 굳이 윤석열 당선인을 끌어들일 이유가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전략공천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당대표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죠. 당대표 도장이 찍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아마도 강혜경 씨의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명태균과 여권 핵심부의 관계에 대해서 폭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월쯤인가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김영선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명태균과 이준석은 처음부터 진작부터 김영선을 창원 의창에 공천을 주기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팩트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 주장과 이준석이 새벽에 보낸 문자를 연결해보면 이준석은 김영선에게 전략 공천을 주겠다는 생각이 확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생각해보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윤석열 당선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활용하려고 계략을 꾸몄던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죠. 이준석은 명태균으로부터 5월 9일 당일 받았던 문자와 관련해서 MBC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로 휴대폰을 2차례나 바꿔서 카카오톡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MBC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뭐 전화기를 교체해서 증거를 인멸해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2022년 5월이면 불과 2년 반 전입니다. 그런데 보통 전화기를 일반인들이 전화기를 사면 2, 3년은 사용하지 않나요? 그런데 벌써 전화기를 2번이나 교체했다는 것도 뭐 저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준석은 또 MBC에 명태균 씨가 이것저것 문자를 많이 보냈지만 토를 달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토를 달고 하지 않았다. 주고받은 거야 뭐라도 있겠지만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무슨 문자라도 폭로가 된다든지 하더라도 미리 안전판을 깔아놓겠다 뭐 이런 계산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명시는 이준석의 문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또 당에서 알아서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김영선 경선시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준석이나 김영선, 강혜경 등에게 전략공천을 확신하는 메시지를 오버해서 보내거나 통화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김소연 변호사가 설명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명태균이 정치권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명태균 사건이 터져나온 이후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공천이 자기 소관이 아니었다는 주장만 간헐적으로 했을 뿐 자신이 당대표였을 때 발생한 사태였음에도 자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주당에 흘러간 명태균의 통화 녹취 파일 중에는 이준석 명태균 통화라는 제목의 파일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상하게 그 파일만큼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명태균 두 사람의 대화 내용 가운데 김영선의 공천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작품이라고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계략에 차질을 빚게 하는 뭔가 그런 내용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게 이준석이 침묵하고 있는 배경일지도 모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이 바로 악의 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준석은 성상납 무고 사건 최종 불기소 결정이 나온 9월 5일 공교롭게도 같은 날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의 시작인 칠불사 단독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인들과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성상납 의혹 사건의 출발점을 윤핵관으로 의심해온 이준석이 무고로 결정나자 곧바로 윤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 움직인 결과물이 명태균 씨 논란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대표이던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와 불화를 빚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이나 낙선한 주제에 세상 정치를 다 아는 양 짓거리는 X신 중에 상X신이다, 이렇게 비난했다가 사과하고 사퇴했던 그런 악연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자기보다 4살 아래인 이준석을 녀석이라고 꼭 녀석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물 정치인들을 저격질해서 몸값 띄우고 체급 높이고 이름 알리는 X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서 2021년도에는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림은 영창으로 이렇게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알고 보면 민주당은 그보다 훨씬 심한 내용들을 내걸어 왔는데, 그래서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과도한 조치였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김 변호사의 활약으로 명태균 사건이 진정국문에 접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이 장난질을 쳤다는 단서도 드러나고 있으니 조만간 이준석과 관련한 내용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특검 수사 대상에 명태균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재표결되면 반대표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명태균 씨 부분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면 이준석을 파헤치지 않을 수 없는데, 최소한 개혁신당 3표는 반대표로 돌아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